이제 그 등기법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요즘 그 법원직 문제를 보면 굉장히 그 세밀해졌어요. 세밀해졌다는 게 뭐냐면 종전에 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역권 등기 있죠? 지역권 등기는 이렇게 요역지하고 뭐가 있으면 이게 승역지가 있으면 다른 등기는 보존 등기 소유권자가 갑, 이전 등기 소유권자를 저당권 설정 등기에 저당권자가 병이죠? 근데 이 지역권 등기는 권리자를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 기록상 권리자를 기록한다. 그거 틀린 말이야. 왜냐면 이 지역권은 자 남의 땅을 내 땅에 편익에 이용하는 거야.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땅이 중심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이 등기부상에 뭘 안 써요 이거. 당연히 그 권리를 쓰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가 올해 그 유형이 뭐냐면 조금 문제가 이제 세밀해졌으니까 한번 그걸 이해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신탁 등기도 그 등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시험 문제 이렇게 질문하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권리자를 쓰고 거기다 신탁 목적을 쓴다. 그거 틀린 말이야. 어디에? 그 등기 목적에 이전 등기 아래에다가 신탁이라 쓰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를 보면 이제 하도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그런 등기부에 기록되는 걸 이제 그 구구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발 맞춰갖고 기본적인 사항은 좀 봐두시. 왜 그러냐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이 개정된 것 중에 합병 있죠, 합병. 이 합병에서 이제 신탁이라 나오는데 이 신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합병 대상 이 합병 대상 모든 토지에 다 신탁 등기가 돼 있어야지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다 뭐라 쓰면 일부 토지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곳은 합병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모든 토지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요역지 승역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죠? 이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전부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절대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이 안 돼. 왜? 만약에 이게 A 토지고 만약에 옆에 B 토지가 있으면 이 두 개를 합병하게 되면 요역지 토지가 일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지역권 얘기도 나와도 때 승역지가 승역지 토지가 합병이 되지 이 요역지 토지는 합병이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이제 올해 그 신탁 등기 때문에 합병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파트 몇 페이지 여러분? 자, 거기 책 거기 6페이지 있죠? 책 6페이지 그래서 자 1번과 2번 있죠? 1번과 2번은 등기 제도는 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해서 이제 부기 등기 있죠? 부기 등기에서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자 7페이지 보시면 자 부기 등기하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나 주등기하는 건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자 그다음에 자 말소 등기예요. 그다음에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부기 등기하는 거, 언제나 이렇게 부기 등기하는 거 하게 되면 누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했다 이전했다고 하라는 얘기니까 부기하라. 그래서 등표가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있고 자 질이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은 대표적인 게 저당권부 질권입니다. 저당권부 질권. 저당권 아래 저당권자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소유권자는 갑이고 자 을부의 1번에서 누가 자 이 저당권자가 있다는 점. 이 저당권자는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뭘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주된 권리 채권은 그 저당권과 분리해서 이 을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 권리를. 그래. 이 등기 아래 1-1번에서 1번 이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 이게 자 권리질권이에요. 언제나 뭘 한다고 이거 부기 등기한다. 그 다음에 판매 특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시험 볼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면 무조건 예외 없이 다 부기 등기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니 전세권이니 지상권이니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언제나 뭘 한다는 얘기예요. 부기 등기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자 이전 등기만 이것만 주등기로 하니까 중에서 이전 등기 중에서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앞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고 써 있으면 이전 등기 써 있죠? 그러면 이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뭐예요? 이건 청구권이니까 소유권이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그렇게 따져갖고 뭐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본 등기가 뭐라 하면 주등기라면 자, 이 뭐예요? 이 청구권에 대한 이건 이제 이 이전 등기가 소유권이 아니면 당연히 이건 부기 등기고. 그다음에 그 아래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앞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끝말이 중요해요. 끝말이 중요하니까 이게 이전 등기냐 가등기나 봐서 이렇게 뭐예요? 자, 본 등기가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뭘 하고 있고 주등기라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구별을 안 해놓으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 이 눈에는 이걸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끝에가 뭔가를 잘 봐야 돼. 목적이 뭔가를. 등기 목적은 왜? 우리가 등기가 앞에는 물건이 써 있고 소유권이 써 있으면 뒤에는 뭐라고 보존이나 이전이나 설정 그런 목적이 써 있으니까 등기법 볼 때는 뭐예요? 앞에 단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끝 단어가 뭔가를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자 저당권 무슨 등기가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걸 부기 등기를 하니까 소유권이 아닌 걸리니까 만약에 저당권 이전 등기 이전 뭐예요? 청구권의 무슨 등기는 청구권의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이게 부기 등기면 이것도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 등기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튼간에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목적 중에 못 빼놓고는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뭐로 한다고 부기 등기 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모두 가능하고 주등기도 가능하고 뭐가 가능한 게 있어요? 부기 등기 가능한 게 있죠? 이거 왜 그랬어요? 주부 누구는 건변경은 주부 건변경은 말해 뭐라고? 말해 뭐예요? 저가로 뭐 했다는 게 처분했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권리 변경은 자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그죠? 내가 계속 손으로 쥐고 있으니까 갑자기 왜 내가 손으로 쥐고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들어갖고 아니 그래서 일부러 손으로 쥐은 게 아니라요. 없어서 손으로 쥐은 거니까 자 하여튼 갑자기 손으로 아니 그 방송도 촬영도 하는데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갖고 자 하여튼 그래서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자 채권액을 증액하고 감액할 때 누가 있다는 게 이순위권자 저당권자가 이해관계는 뭐 있다면 이해관계는 승낙서 뭐라고 판결서가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부기 등기고 없으면 뭐라 하라고 있고 주등기를 하라 이제 주등기 그죠? 그래서 집에서는 이게 없어 보여갖고 이렇게 맨날 천대받지만 그래도 밖에 나와서는 있어 보여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무슨 등기는 말세복 등기 있죠? 말세복 등기는 전부는 항상 뭐예요? 전부가 1순위 전부가 말소됐으면 그 1순위 주등기는 뭐예요? 회복 등기 해야 되겠죠? 전부니까 뭐예요? 이게 지읒이니까 뭐라고? 주등기로. 1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죠? 저당권은 글자가 3글자니까 우리가 뭐예요? 물건 5개가 있어요.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자, 그럼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저당권은 글자가 몇 글자니까? 3글자니까 3개만 뽑아야죠? 이 지역권은 소유권에 붙어 다니는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 다니니까 이 지역권 자체는 자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이 다른 권리 모두 안 된다고 목적이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만 3가지만 대상이니까 뭐가 이 소유권의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로.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을 할 때는 뭐예요? 부기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 그다음 가등기 있죠? 가등기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걸 주등기를 하니까 자 청구권에 뭐라고? 청구권에 가등기도 뭐로 하고 주등기를 하고 자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게 부기 등기니까 자 청구권에 가등기도 뭐로 하라고 부기 등기 하나죠. 그다음에 처분제한 등기는 자 만약에 뭐예요? 자 갑구에 현재 뭐예요? 갑구에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번 무슨 등기가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갑이 의라고 뭐예요? 다시 사겠다라고 뭐예요? 2-1번 뭘 하고 이거 환매 특약 등기를 하고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 다음에 이 등기 아래 뭐예요? 이 등기 아래 또 을이라는 사람이 환매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3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누구한테? 조카한테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자 효력 있는 뭐예요? 권리는 물권은 이 소유권은 자 을이라는 사람이 물권자 소유권자고 한명권자는 채권자죠. 이 가등기도 청구권이니까 채권자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 이 갑구에 뭐예요? 갑구에 여기다 뭘 하는데 가처분을 만약에 하는데 소유권은 당연히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려고 자 가처분 게 하려면 이건 소유권이니까 주등기로. 그다음에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죠. 그래요.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가처분이니까 3-1번이고 만약에 한매권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자 제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제 가처분이 필요하면 2-1-1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을구는 무조건 뭐예요? 을구는 다 자 당연히 부기등기하고 항상 뭐예요? 소유권만 뭐로 하고 소유권만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뭐만 이 소유권만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뭐로 하는 거니까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 그래서 하여튼 언제나 주등기하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말소등기까지 합해서 그거는 좀 외워두시고 외워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요약집 몇 쪽에다가 거기 그림 그려놨죠? 요약집 몇 쪽에 그 그림 그려놨어요. 거기 그거 외우라고. 자, 그 69쪽 등기 형식이라고 써놨죠, 거기? 그거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있죠? 독립등기 맨 위에 보존등기 전등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건 고민하지 말고. 뭐래도 거기, 말소등기하고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두 가지로도 외우라죠. 근데, 자,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걸 골라라 하게 되면 요것만 고르면 되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박스 그려놓고 언제나 주등기로만 하는 거 골라라 하게 되면 여기서 주등기는 주등기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부기등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부기등기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에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닌 거 1번은 특약 부기등기 2번에 뭐라고 약정 부기등기 자 그다음에 3번에 뭘 목적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저당권 등기하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하는 건 당연히 부기등기고 자 4번에 뭐예요?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시 개시결정 등기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갑경이라고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매 나오면 그냥 뭐예요? 생각할 거 없이 저당권자가 신청했는데 그렇게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갑경이야. 경매는 어디? 갑구야 갑구. 갑구에 뭐예요? 갑구에 주등기로 합니다. 갑구에 무슨 등기? 주등기를 한다. 전세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든 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든 어디 한다고? 갑구에 한다. 그 다음에 5번 등기부상 이해강 있는 3자의 승낙을 얻었죠? 권리변경 등기는 자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라고 했죠? 승낙을 얻었으니까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3번을 별표합니다. 별표 주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여러분 8번에 거 있죠? 4번 뭐예요? 4번을 보겠습니다. 부기등기 설명중 뭐예요? 부기등기 설명중 뭐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 옳은 것 모두 골랐죠? 그러면 옳은 거 고르라는데 자 어디에 금방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 미음번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뭘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그랬죠? 소유권은 주등기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옳은 게 아니니까 그 미음은 지읍니다. 4번과 뭐예요? 5번은 답이 아니다. 그죠? 근데 기억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했으니까 부기등기 하죠? 뭔 들어가야 돼요? 기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은. 그럼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답이 1번이겠네. 기억사랑 1번이죠? 그래요. 어쩌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객관식은 갑자기 뭐예요? 이렇게 풀리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환희를 껴요. 환희. 그리고 막 해도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그 공부에 빠져갖고 가정을 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의 이제는 가정을 잊어도 좋으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어떤 주부님 벌써 저 독서실에서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랍니다. 너 뭐하냐? 잠도 안 자고 지금 집에 안 오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지. 남이 가정사를 상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거기 니은은 한백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부기죠? 그것도 옳은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권리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으면 주등기를 뭐예요? 실행할 수, 자, 얻으면 뭐예요? 이따가 아니라 뭐라고? 없어야지만이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을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서는 뭐예요? 주등기 따른 게 아니라 그 순수에 따른다. 주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순수에 따른다. 좀. 자, 그래서 어디에 자, 이렇게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1번.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을. 자, 2번 뭐예요? 저당권 등기 병이다. 아니게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1-1번 1번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정이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 부기 등기는 주 등기 따르니까 이 정은 병보다 선순위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기 등기는 주 등기 따른다. 근데 부기 등기가 여러 개다. 예컨대 뭐예요? 1-1번에 자, 처분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자, 1-2번에 뭐가 있고 압류가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2-1번에 뭐가 있고 가처분이 있다. 치자죠. 그죠? 그럼 부기 등기는 주 등기 따르니까 부기 등기는 주 등기 따르니까 이 2-1번은 1-1번이나 1-2보다 후순위죠. 부기 등기 주 등기 따르니까. 근데 부기 등기가 여러 개 있어요. 부기가 여러 개 있으면 뭐예요? 뭐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주 등기의 부기 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뭐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얘기했다. 순서에. 하나의 주 등기에 하나의 뭐예요? 주된 권리의 여러 개의 부기 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르겠다. 그렇게 보자. 4번 별표합니다. 4번 별표 주시고, 자, 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써놨죠? 부기 등기가 아닌 거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 등기, 약정도 언제나 부기 등기,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그냥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근데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전자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전전세니까 부기 등기예요. 자, 그런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부기 등기인데 거기 5번에 등기의 전부가 말씀됐죠? 전부니까 지읒이니까 이 회복 등기는 뭐로 해야 돼요?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6번은 답만 확인하시고 뭐라고? 자, 승낙이 없으면 뭐예요? 부기 등기 아닌 주등기라는 건 권리 변경이라고 그랬죠? 권리 변경은 이승반 업주에서 권리 변경이니까 앞에는 뭐예요? 불 껐고 맨 뒤에 뭐라고? 1번은 전세권 이전, 2번은 뭐예요? 명인의 변경, 자, 3번은 약정, 4번이 그거죠? 4번에 뭐라고? 저당권이라는 권리 있죠? 이 권리의 변경 등기가 그게 답이다. 그런 얘기. 그렇게 보자.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어디에? 그 10페이지에 그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우, 등기법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럼 요즘 제가 학원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론만 해라. 강론만. 강론만 하라는 그 강론만 하면 지적을 하지 말라니 지적은 다 하고 등기법을 얘기하는 등기법. 그럼 등기법 강론하게 되면 강론이 각종 권리니까 각종 권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디에 여기 각 등기조차 강론이니까 요 강론 여기 하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가등기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만 하면 될 거야. 등기법 3분의 1만. 그 3분의 1만 하면 이렇게 3분의 1만 하면 다 그러니까 등기법을 어디 지방의 어느 지역은 등기법을 3년 공부해 갖고 3개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3년 공부해서 3개 맞으면 그 뭘 하냐는 게 아예 내리 긋지. 그게 낫지. 그러니까 절대 뭐 요즘 시험은 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괜히 여러 책 사지 말고 있는 거 갖고 이거 학원에서 나눠준 거 문제나 이거만 그거라도 제대로 보세요. 그거라도. 그러니까 답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딸딸딸 경험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 한번 이제 조금 자신 생겼는데 다른 것도 볼까? 라고 생각하면 이제 보는 게 이거라는 게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거 이거 보라는 게 이거 기본이니까 왜 강론에 다 나오니까 각종 권리를 보존등기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등기, 권리 변경등기를 뭐예요? 주등기를 하는지 부기등기 아니 강론에 나오니까 어차피 나오니까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이고 각종 권리의 뭐예요? 대상 얘기죠. 대상 그게 지금 보는 게 대상 얘기예요. 대상 얘기라는 건 뭐니까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 일부가. 그래서 누가 예컨대 만약에 뭐 이렇게 갑이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팔아먹으려면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등록됐고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이고 500제곱미터 이렇게 뭐예요? 표시가 되죠? 그럼 항상 500제곱미터라고 하는 뭐예요? 이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가장 기본이다. 왜?
전부를 뭐예요? 등기부 만들어 놓고 표제부 뭐예요? 갑골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 땅을 팔아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보존등기 한다는 건 등기 대상 얘기니까 보존등기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뭐라고? 이 부동산 전부가 뭐예요? 가장 기본이 원칙이다. 근데 이분이 뭐예요? 자, 농사 짓는 분인데 연세가 90이 넘으셨어. 자, 나이 90이 넘으시면 뭐예요?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기농한 사람이, 의리란 사람이 그 어르신 나이가 드셔갖고 뭐예요? 이 땅이 놀고 있던데 그 땅 나한테 뭐예요? 반만 빌려달라, 반만. 그럼 내가 월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1번 분명히 뭐예요? 자, 충청도 100 답이고 면적 얼마고 5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1번 소유권자는 누구고 연세 많으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각각 뭐예요? 지상권 계약을 맺고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 등기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등기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수목을 줘야 목자 줬고, 그 다음에 범위가 어떻게 되냐, 범위. 그럼 항상 뭐예요? 이 면적 500제곱미터를 다 쓰면 이 등기부상에 전부라고 써요, 전부라고. 물론 이제 순위번호 1번이고. 전부라 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부만 쓰면 여기다 뭐라 써, 이거? 남쪽 얼마 쓴다, 남쪽 250제곱미터.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뭐예요? 유일하게 남의 땅을, 분할하지 않고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는 게 이거. 용익물권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등장해서 뭐가 나오면 부동산 뭐예요? 이 부동산 일부에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뭐만 된다는 얘기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과 뭐만 임차권 있죠? 이 임차권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권만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되는데 나머지 안 되는 것까지 외울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안 되는 거, 물건이 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5개 중에 몇 개 빼니까, 3개 빼니까 남은 거 몇 개 이거? 2개잖아, 2개. 그 2개가 뭐야? 소유권에 뭐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뭐 보존 등기 있고, 소유권에 대해서 뭐 갖고 이전 등기 있고, 그죠? 이런 거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 저당권 안 된다, 저당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더 외우고 싶어요? 그 더 외우고 싶으면 또 뭐 있어요, 여기다? 가등기든, 가압류든 뭐예요? 가처분이든 또 외우고 싶어? 그 경매, 무슨 파산.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야. 되는 거 하나만 외워놓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지, 뭐를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럼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어느 하나의 부동산을, 자, 갑이란 사람이 단독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뭐라고? 소유권을 전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공시법 시험 등기법 문제 소유권 전부란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이거 시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상의 시험에 나오냐면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하나의 땅을 두 사람이 뭐예요? 자, 소유권자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고 이 사람도 뭘 갖고 있어 있고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다. 이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뭐예요? 이 땅을 땅을 이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으니까 이걸 지분이라 한다. 지분. 그래서 민법에 정해놓은 거야. 만약에 두 사람이 뭐예요? 어디 부분을 가질 것인가 그런 뭐예요? 합의가 없었다면 자, 이 두 사람은 이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갖고 있는 걸로 뭐예요? 추종을 한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하는 뭐라는 게 이거? 공유지분이라는 게 공유지분. 그러면 용익물권이라는 건 사용을 해야 돼요.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거라고?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냐? 지분을 어떻게,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냐? 말도 안 되지. 점유를 하면서 사용해야지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유지분은 사용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등기부의 특성상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돼.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바다를 매립했는데 이 매립한 사람이 갑 혼자가 아니라 갑을병 3사람이 이렇게 매립하게 됐다. 3사람이. 그럼 3사람이 매립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분을 얼마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씩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3사람이 일괄적으로 하든가 한 사람이 자, 공유물을 보존하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는 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 하나니까 여기다 공유자 갑이 3분의 1, 공유자 을이 3분의 1, 공유자 병이 3분의 1 이렇게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내 거만 해달라고 하고 얘도 해달라고 하고 얘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졸제 등기부가 3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워야 된다. 뭐라고?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이거. 보상 없다. 이건 왜 된다니까요. 시험 본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나오죠? 이건 된다 안 된다니까 이거.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나머지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것도 되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도 되고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가압류 등기, 공유 지분의 가처분 등기. 자, 공유 지분의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가등기, 본등기 있죠? 다 가능하다니죠. 그럼 공유 지분의 경매가 돼야 안 돼. 생각하지 마.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이거만 안 된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 자기 집만 이거 외우고 여기 요걸 중심으로 기억하라는 얘기. 요걸 중심으로 이것만. 어? 아, 왜 시험에 나오는 걸 왜 안 하냐 이게요. 어? 그래서 하여튼 이거 부전이 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종 권리 강론하면서 일단 객체 그다음에 뭐예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직권이냐 촉탁이냐. 그래서 공동은 뭐예요? 자, 증자들하고는 잊었는 게 유증사인징여, 아까 권리변동 등기. 왜?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권리변경 등기. 그 다음에 단독이 좀 부표가, 자, 이거 판결 받은 자, 판결 뭐예요? 부표와 등표 있죠? 판결 받은 부표와 등표는, 자, 당연히 뭐예요? 가보인 혼수를 멸시했다. 자, 이렇게 단독 외우고, 촉탁은 딱 네 가지만 하면 되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등기만 이제 머릿속에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어디에 거기 10번에 뭐예요? 9번, 자, 10페이지에 9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곳에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면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자, 대표적인 게 하천이죠? 하천은 뭐예요? 학습효과가 있어요. 봉익인선달. 그래서 절대 뭐예요? 국가하천과 개인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땅을 그 하천 팔아먹거나 이전 등기하거나 뭐예요? 저당권만 가능하지 남한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거기에 낙동 같은데 그 하천 같은 데는 독극물 풀어놨고 페놀 사태인가 뭐 나와갖고 그래갖고 임신부들 뭐예요? 그 낙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먹는 물은 관리를 꼭 누가 하라는 얘기니까. 국가만이 해야 돼, 국가만이. 자기가 아무리 개인 하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자, 대상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토지의 특정 부분 있죠? 일부란 얘기죠? 하여튼 부동산 일부 나오면, 부동산 일부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자, 부동산 일부 지상권이 있다야. 지상권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상권 뭐라고? 있다, 있고. 네, 3번에 뭐가 나오면, 공유지분 동그라미 치고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야. 공유지분은 뭐라고? 전세권이 없어요. 전세권자는 뭐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공유지분을 사용할 수 권리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4번도 앞에 쓸데없는 얘기고 뭐 분할 절차 밟기 전에도 뭐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고. 건물 일부 부동산 일부죠. 건물 일부 나오면 뭐예요? 전세권 가능하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계속 그러니까 절대 문제 여러 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개 풀면 여러 개 만약에 문제를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풀어보는 사람 있죠? 그다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수속하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점 맞으려면 그냥 그 한 권 갖고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내 눈에 익히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 익혀갖고 시험장에 가면 내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찍어야지. 그 훈련하는 거니까. 자, 하여튼 부동산 일부, 건물 일부, 전세권 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11번 있죠? 11번 별표입니다. 11번은 꼭 별표 두시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은 그랬죠? 그래서,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한다 그랬죠? 어떠한 경우에도 2번처럼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 시험 지문에 합유 지분이라는 건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합유 지분은 쓰질 않아요. 자, 일단 뭐예요? 이 공유는 공유라고 하는 뜻을 신청서에 쓰고 공유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지분도 써요. 합의는 뭐예요? 합의라고만 쓰지 지분은 안 써. 근데 아예 총유는 쓴다 안 된다. 총유자라는 자체가 없어. 총유는 그런 거 없다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중 땅은 그래서 뭐예요? 총유라고 못 쓰기 때문에 김혜김 씨, 밀양박 씨 있죠? 해조 씨 그 명의로 적격을 인정했다. 그 다음 자 3번에 있죠? 3번에 2번과 3번을 비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죠. 권리 일부죠. 그래 권리에 대한 가처분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등기
목적이 뭐예요? 6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등기 목적이 6개인데 보존 있고 보존 등기하고 갑구에 자 을구에는 최초로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의 이전 등기 있고 지역권 빼놓고 또 이전 등기 됐고 자 이렇게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는 거 이걸 특히 우리가 이걸 기입 등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명의가 올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고치는 건 뭐예요? 변경. 전부 고치는 것은 뭐예요? 전부 지우는 것, 전부 없애는 것은 표제부는 멸시 등기. 갑구는 뭐예요? 갑구일구는 뭐예요? 말소 등기. 표제부는 무슨 등기? 멸시 등기. 갑구일구는 말소 등기죠. 그래서 명의를 올려놓고 등기부상에 보전 이전 설정 명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부 고치거나 전부 지우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제한을 가는 거 있죠? 그게 처분 제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자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뭐예요? 그 다음에 환매권, 임차권, 그 다음에 권리지권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예컨대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 공유지분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 채권은 아니지만 가등기 있죠? 가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 권리 예? 모든 뭐예요? 모든 이 권리들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뭐뭐에 대해서는 이 모든 뭐뭐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면 여튼간에 뭐뭐뭐에 대해서 가처분이나 가압류 나오면 가처분, 가압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하여튼. 그 안 외워지면 계속 듣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자, 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거기 4번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대 임차권 권리죠. 임차권도 권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 3번도 마찬가지로 공유지분 소유권의 일부에 가처분 되고 그다음에 임차권에도 가처분 가압류 되고 뭐에도 지상권에도 가압류 되죠?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발표합니다. 13번을 발표해 두시고, 자, 뭐에 관한 등기 능력이 있는 거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 않는데, 한 번쯤은 뭐예요? 나중에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 이 법원직에서도 이제 가끔가다 문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최근에 들어서는 이 개방형 축사가 등기 대상은 돼요. 근데 어떠한 경우도 매년 들여다보면 뭐예요? 한 문제씩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자 만약에 해안가에 뭐예요? 자 앵커로 고정해서 자 폐 유조선을 뭐예요? 호텔로 개축을 했어요. 어떠한 경우도 선박은 뭐예요? 건물 등기부상의 대상이 안 돼. 하여튼 선박은 뭐가 안 된다고? 전물 등기부상의 대상은 절대 안 돼요.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 대상은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자 일단 1번과 2번을 비교하게 되면 자 1번은 건축물 앞에 지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2번은 뭐가 있어요? 주택 앞에 지붕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꼭 건축물 주택 앞에 뭐가 있어야지만이 지붕이 있어야지만이 등기 대상이 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그 폐 유조선 있죠? 고정이 됐든 말든 간에 유조선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에 이제 어디에 그 법무사 문제 나왔는데 어디에 바닥에 공고리를 치고 그다음에 유리 있죠? 사방에 뭐예요? 벽을 둔 유리식 고정운수 있죠? 그거는 등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절대 선박은 안 됩니다. 자, 주유소 캐노피는 햇빛 가려니까 안 되고 거기 5개 풀장은 왜 안 될 것 같아요? 5개 풀장은 지붕이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지붕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자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에 뭐예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뭐예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기억을 읽어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니은 알아. 뭐예요? 하천법상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없다니까 적어도 뭐는 꼭 들어가야 돼요.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뭐예요?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선박은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고 뭐는 빼야 돼요? 디귿은 빼야 됩니다. 그 디귿은 빼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어디 그 디귿이 들어간 건 몇 번은 4번은 탈락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자, 니을 보게 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예요? 확인을 받더라도 자, 이 통행권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틀린 거 고르려면 뭐는 들어가야 돼 이거. 자, 니은은 들어야 됩니다. 니은하고 뭐예요? 니을 두 개는 들어가야죠? 그 니은하고 니을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3번 아니면 5번이죠? 자, 5번이니까 뭐 미음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 미음을 보면 자, 다 읽어보더라도 일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으나 뭐 들어가면 틀려 이거. 저당권 등기 안 되지. 일부에 대해서 일부는 뭐예요? 용익물권이 있다지. 일부 용익물권이 있다 뭐는 없다? 소유권하고 뭐예요? 저당권은 없다지. 에?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 못 뿐이 없다고 지상권만 할 수 있지 저당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미음은 뭐예요? 틀린 거니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미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을 하자니 이게 3번을 하자죠. 자, 아파트 분양 분양 약관상의 일정 기간 전매 특약 금지 있죠? 그런 거 규정이 없어요. 못해 그거. 그리고 꼭 그거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 위에 다 나오잖아요. 일부 하여튼 부동산 토지 일부 건물 일부 나오면 뭐만 된다고? 용익물권만 돼. 뭐는 안 된다고? 저당권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니까. 틀린 거니까 들어가자죠. 자, 그래서 꼭 기억을 모르는데 그걸 또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고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인감증 발급 예약을 신청할 신용카드 수수료를 뭐예요? 자, 뭐 한 경우,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의 인감증 작성이 완료된 후에도 그 신청을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걸 공인중개사 알아서 뭐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거 모른다고 그거 계속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고 고민하지 말고 박스면 딴 걸 찾으라니까 딴 거. 자, 하여튼 그래서 자, 기억은 뭐예요? 처리할 수 없는 거니까. 자, 하여튼 화내지 말고 신경 쓸 거 없어. 자, 왜 오늘따라 이렇게 그 벌레는 그 죽은 사람 시체한테만 보인다는데 갑자기 벌레가 계속 모여갖고 지금 산매 지금. 다른 게 아니고 갑자기 벌레들이 나 몸에 붙어갖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아니 벌레가 시체한테 모이니까 내가 벌써 죽었나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문제 보자. 자, 다음 문제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그 14페이지에 그 16번 문제를 한번 참고로 한번 보기도 하자. 16번 문제. 그 16번 문제는 뭐냐면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은 좀 틀린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민법 몇 조는 187조는 뭐예요?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그랬죠? 등불킨 공판상 경기다. 등불킨. 등불킨 공판상 경기니까 등불킨 공판상 경기다. 공판상 경기. 그 등불킨 공판상 경기는 이 공용징수 수용 얘기죠? 공용징수가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상소 민법 917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법률, 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 상속은 민법 917조. 판결의 형속 판결. 경매는 뭐예요?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누구는 경락인은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하죠?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자, 소유권을 취득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 법률 중에는 우리가 신축 건물 있죠? 신축 건물은 자, 누가 갑이 자기 땅에다 건물 짓습니다. 이 신축 건물 지면 소유권 취득하죠? 원시취득. 그러면 이 보존 등기는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항상 보존 등기는 소유권자가 하니까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이제 뭐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네,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신축 건물이 이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등기하는 이유는 팔아먹으려 하니까 이건 뭐예요? 신축 건물은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법이 정한 법정지상권, 법정, 대입권 이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법정 뭐예요?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법이 정한 것은 법이 정해놨으니까 굳이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법정지상권 뒤에 뭐라고 법정지상권의 양도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하는 거니까? 파는 거죠? 이때는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뭐예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시효 취득 있죠?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는 뭐예요? 취득시효는 민법에 245조에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해놨어요?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이건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라고 정해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 유언에 한 증여 있죠? 유증을 뭐로 나눠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나눠요.
자, 이거는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하고, 이거는 꼭 뭐가 필요하고, 등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등기법에서 혹시나 해서, 자, 효력이라든가 가등기 때문에 원인행위 무효와 뭐라고? 자, 원인행위 무효와 용의물권 있죠? 이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가 되면, 해제가 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자, 어디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자, 2번 뭐예요? 2번 이전 등기 했는데,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죠. 그래요? 그러면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안 해더라도 뭐예요? 이건 소멸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변동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한테 뭐예요? 복귀한다, 아니 복귀.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이전 등기는 이미 소멸됐으니까. 자, 이 갑이 을한테 등기 말세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권리자, 물권자가 요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건 뭐예요? 3번, 2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는 뭐예요? 청구권의 소유권 이전 말소 뭐라고?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미 소멸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판례 중에 자, 만약에 뭐예요? 자, 권리를 뭐하지 않고 말소 등기를 안 하고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등기 원인의 무효인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민법 시험 보다가 뭐가 나오면 맨 끝에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죠? 아, 그거 할 수 있다야. 무조건. 맨 끝에 무조건 있다로 끝나, 그거. 앞에 무슨 말이, 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뭐예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선의 3자의 저당권이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그냥 있다야. 하여튼 진정명이 나오면 있다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고. 그게 뭐냐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일단 합격은 하고 보자니까, 합격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합격하고 모르는 건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해. 그래서 어제 진주에 보니까 나는 무슨 여기 이분이 아마 팔이 좀 다쳐갖고 넘어지는 바람에 약간 인대가 저기 돼갖고 이렇게 반깁스하고 다니는데 풀었는데 여기다가 테이핑을 여기서 테이프를 여기서 이렇게 붙여갔어요. 난 맨 처음에 어디서 보니까 난 조폭만을 한 줄 알았어. 문신인지 알고. 그 문신같이 생겼어요. 가까이 보니까 태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태핑한 게 그 무늬가 있어갖고 남들 볼 때는 그 문신처럼 보이니까 아싸리 여기다 문신으로 저 컨닝 페이퍼를 여기다 만드는 거야. 문신으로. 그래서 아니 기억은 못하는데 이건 꼭 알아야 될 거 싶은데 어디다 써놓지도 못하겠고 못하잖아, 지금. 그럼 할 수 없이 뭐 해야지? 내가 문신이 생기는 거지. 이거 다 써갖고 여기서 새겨갖고 갖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또 어디 네일 아트에다, 네일 아트 여기다가, 이거. 아니, 손톱에도 쓰던 거지. 네일 아트 해갖고 여기다 다 저기 해갖고 막, 아니, 그래서 여기다 저기 있잖아요. 그 손톱을 더 붙여갖고, 거기다 쓰고 이제 혹시라도 안 모르면 이게 띄어서 안에 것도 좀 보고 아니 중요한 게 별의별 방법을 써갖고 학교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그래서 내일 아트 하라니까 여기 해갖고 그걸 색이라니까 그거 자기가 저기 해야지 이게 뭐라고 낙서한 건지 그건 취미생활이지 뭐 그거 갖고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감독하는 온 사람이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니나 잘하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절대 달라서 주면 돼요. 그 손톱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만져야지 계속 저기. 왜 내 손톱 가져가냐고. 이렇게 만약에 망가뜨리면 그래 이거. 이게 상해라고. 손톱도 일부잖아 자기 신체의 일부. 자 알아서 하세요 여튼간에. 하여튼 무조건 붙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은 왜 외우라 하냐면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그래요. 후등기 저지력. 자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자 1번 무슨 등기?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저당권은 뭐예요?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이 등기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뭐예요? 이미 뭐가 된 걸로 소멸된 걸로 본다죠. 근데 형식적으로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갑이 병이란 사람하고 새로운 전세권을 전세권을 등기를 이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게요. 이게 양립이 안 돼요. 동일 범위에.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연상해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청구권에 가등기를 만약에 했어요.
을앞으로. 그 다음에, 자, 이 가등기는 물건과 상관이 없으니까 전세 꽂는 게 있죠? 근데 만약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 전세권과 전세권은 뭐예요? 양립이 안 되니까 가등기에 의해 뭐예요? 본등기, 중간 처분등기는 뭐 해줘야 돼? 양립이 안 되면 직권만 써야 되겠죠?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항상 뭐예요?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됐지만 이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쓰지 않고는 뭐예요? 새로운 등기를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뭐하고 연상해 보면 양립이 안 되는 거니까 가등기 할 때도 이렇게 뭐예요? 용익물권과 용익권이 같이 있으면 본등기 하게 되면 말소하고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뭐예요? 양립이 되니까 필요 없겠죠?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기에 14페이지에 그 16번 문제는 판례에 따르면 등기 원인의 해제가 있죠? 원인의 해제 동그라미 치면 해제는 뭐 하지 않더라도 무효 취소 해제는 뭐예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뭐가 된다? 복귀를 한다. 이제 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있죠? 약정 항상 부기등기 있죠? 부기등기 해야지만이 자, 그 지분의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거기 취득시효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 꼭 해야 되겠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뭐예요? 이행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 형성 판결만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거기 수익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은 자, 그 법에 수용식이 있죠? 이 수용시기를 원인으로 해서 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니까. 등기 안 해도.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15페이지에 그 18번 문제 있죠? 18번 문제 얘기입니다. 18번 문제 별표 주시고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말소할 경우는 걸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다시 내보면 다음 중 뭐예요? 등기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유효하지 않는 거 있죠? 유효하지 않는 걸 찾으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무효를 찾으라. 이제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는 자 우리가 뭐예요? 자, 뭘 배운 거? 이거 유효권 있죠? 무권 대리인 유효, 사자명의 유효 뭐예요? 인감용 유효 있죠?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등기 절차에 뭐가 있으나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해진 경우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으면 그 등기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 개의 등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죠. 그 두 개의 등기를 비교해보면, 자, 누구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 신청하러 가는데, 자, 뭐예요? 등기부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근데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고, 나중에 등기하러 갔다가 돈 아끼려고 뭐예요? 법무사 안 시키고 등기하러 갔다가, 뭐 서류가 미비하다 그러면 열받죠? 그래서 을임이 꼼꼼히 챙기면서 갑한테 물어봅니다. 인감용 갖고 오셨어요? 가져왔습니다. 자, 3개월짜리 맞죠? 갑이 뭐예요? 꺼내보니까 3개월짜리 아니라 몇 개월짜리예요? 8개월짜리야. 예, 갑이 뭐예요? 주머니에 있던 화이트를 꺼내서 위조를 합니다. 몇 개월짜리로? 3개월짜리로 지웠어요. 등기가 이루어졌다 아니죠? 자, 그럼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2번 잊었는 게 뭐예요? 자, 이루어졌죠?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다 아니죠?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다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자, 다른 등기를 비교해보면 1번 소유권 문전는 게 갑이죠? 갑은 뭐예요? 갑이 모르는 사이에 김사기가 뭐 했어요? 이전등기 해갔다. 뭘 유지해서? 공문서를 유지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냐 등기가 무효냐는 뭐예요? 절차상에 있죠? 절차상에 이렇게 인감용이 유지되는 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이게 실체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실체관계가 없지. 얘 몰래 했으니까. 이거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유효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은 무효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 1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절차상에 뭐예요? 하자가 있으나 위조가 됐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로서 자 아무리 뭐예요?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면 이런 실체적 유효권, 실체관계가 있으면 뭐로 보자는 게요? 유효한 등기를 보자는 죠. 근데 2번 관할 위반 등기죠? 그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그 관할 위반 등기는 자, 어느 등기관이 자기 관할도 아닌데 그 신경 쓸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 절대 관할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절대 무효다. 직권 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번 소유자 대리인으로부터 자,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조된 소리 있죠? 그래서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유효할 수 있다. 뭐만 보이면 위조 유효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처럼 뭐라고? 등기인청 대리권이 없는 자리 있죠? 무권대리인 보이게 되면 무대가 사익감으로 무권대리 유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징여를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효할 수 있으니까 자 유효하다 아니게 자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9번은 뭐예요? 자 중간세 등기 나오죠? 어느 거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얘기다. 토지거래 허가.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중간세약 등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85%짜리 답이 어느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있죠? 이렇게 중간 생략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느 구역은 토지거래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이 허가 구역은 뭐예요? 무조건 무효다. 이해가 없다는 게 무조건 무효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뭐예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게 85%짜리 답입니다. 근데 이게 답으로 안 나오면 만약에 세 사람이 가불병 세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합의를 했다 아니 합의.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중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조건 뭐라 했죠? 예외 없어 이건. 근데 일반 지역일 때는 합의를 하게 되면 최후 양수자가 최초 뭐예요? 양도인한테 직접 이전등기를 달라고 뭐가 발생해요? 직접 청구권이 뭐예요? 직접 청구권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란 합의를 했든 안 했든 이 생략 등기를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자.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제 그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물어보는 건 19번은 뭐예요? 어느 구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자, 허가구역 나오면, 토지거래하고 가서, 2번에 토지거래하고 가서, 그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동그라미 4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 나오죠? 그래요. 그 4번에 허가 나왔는데 맨 끝에 뭐로 끝났으니까. 유효하다고 끝났으니까 그게 답이야. 항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답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는, 자, 을이 뭐예요?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병은 뭐라고?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대부분 대의 뒤에는 뭐예요? 대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끝나요.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항상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끝나요. 만약에 없다라고 끝나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그건 없다야. 그건 뭐예요? 대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소한 의무자가 중요해. 그건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 빼놓고 등기법은 저게. 근데 요번에 뭐예요? 요번에 이 법원직 문제에서는 이제 뭐를 장난도 쳐놨냐면 우리가 등기사항 이해관계니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받고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놓은 거야. 근데 어떤 뭐예요? 지마루한테 조토디님이 거기다 대의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대의를 써놨어. 그거는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야. 그런 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올해 여러분 것까지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까지 만약에 그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면 이 공인중개사 판을 깨자는 얘기야. 참고로 한번 그러니까 하여튼 대의 들어가서 안 되는 건 뭐 일단 뭐부터 먼저 해야 하고 패소하는 분야는 대의 없다. 남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가등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가등기 말소 등기 할 때 대의 들어가면 안 되고 가등기 말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자.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19번에 5번에 보면 가불병의 합의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써놨죠? 왜 허용되지 않느냐? 물론 3번도 당연히 이건 토지거래 허가고요. 무조건 다 안 돼. 이 토지거래 허가고는 뭐예요? 무조건 안 됩니다. 3번은 뭐예요? 순차적으로 가기 위해서 대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5번은 뭐예요? 왜 안 되냐 하게 되면 어느 구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고요. 뭐예요? 절대 뭐라고 이거 직접 청구권이 생기지 않아요. 대의로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넘어가야 돼. 갑에서 을로 그래서 병으로 가야 돼. 토지거래하고서 다 1,100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보냐 하게 되면 21번을 별표합니다. 21번을 꼭 별표해 두시고 21번을 별표해 두시고 거기 다음 뭐예요? 설명정 옳은 거 써놨죠? 옳은 거 써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일단 가등기가 있으면 있죠? 여러분 그거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가등기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예비등기니까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의 우선 등기, 가등기가 아무리 돼 있다 하더라도 이 현재 소유권자는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이 가능하다.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자, 이게 가등기가 아니라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가처분은 임시로 하는 거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중에 임시로 하는 거니까, 소송의 결과는 둘째 치고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자, 가처분 등기가, 가처분 이외에 이전 등기 가능하다. 가압류 이외에도 이전 등기 가능하다. 가등기 이외에도 뭐예요? 이전 등기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 1번은 당연히 틀린 거예요. 옳은 거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그 추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추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게 공식처럼 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추정력이 뭐예요? 없다. 이 없는 거는 뭐예요? 없는 거를 네 가지만 됩니다. 없는 걸 네 가지만 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이지 뭐예요? 부동산 표시는 자, 이 부동산 표시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니.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뭐예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 사망자 허무인 나오죠? 사망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요. 이 두 개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정력이 없는데 이 두 개는 예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법 문제 볼 때는 만약에 뭐예요? 사망자 문제가 나왔는데 이미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등기원이 아니까 이미 피상속인이 등기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 원래는 추정력이 없는데 자 이미 등기원인이 아버지가 계약을 미리 맺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미 원인 등기 원인이 있고 자 그 아버지의 피상속인의 신청권을 승계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보존 등기는 뭐예요? 원칙은 있어요. 왜? 갑이 자기가 신축건물 짓고 자기가 보존 등기하면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한 명의자가 전 소유자가 판 적이 없대. 양도한 사실을 분하면 이 보존 등기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요 두 개만 좀 그 민법 공부 보면서 요것만 신경 쓰면 이 네 가지 공식만 잡으면 그대로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맨 뒤에 일단 있다냐 없다냐 그거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뭐라 써 있으니까 그 동그라미 번에 뭐예요? 추정되지 않는다 써놨죠? 근데 앞에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가등기란 단어 없고 자 그다음에 뭐 자 거기 그 부동산 표시 없죠? 그래요. 사망자란 말도 없고 그다음에 보존등기란 말이 없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틀린 말이야. 그다음에 자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직접 보존했죠? 그 등기가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예요? 유의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유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거기 4번에 가등기권자는 중복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써있는데 가등기는 그런 권리 없어요. 가등기는 순수하게 뭐예요? 본등기하면 순위만 보존하지 그런 권리. 그러니까 가등기 효력 나오면 무조건 없는 거야. 가등기는 뭐가 없다? 그런 뭐예요? 말소할 청구할 권리 그런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맨 끝에 뭐가 써 있어요? 추정되지 않는다고 써 있죠? 추정되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 그 추정이란 단어 앞에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가등기란 단어가 있죠?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 단어를 보고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꼭 이게 그 네 개가 있어야 돼, 그 앞에. 근데 추정력이 있다라고 써 있으면 이게 또 없어야 돼. 그 생각하면 돼요.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해갖고 있다 없다 다 외우지 말고 이것만 외웠고 이걸 공식처럼 문제 몇 번 풀어보면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와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